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고치는 목사 퀸스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이제 병원에서 복귀해가지고, 오늘서부터 이렇게 기타샵에 나와서 보통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고치는 목사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면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제가 2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리가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 3급인데. 그래서 왼쪽 다리도 16조각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도 16조각 부러진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발바닥도 제가 감각이 없고요. 발등에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양쪽에 다 없어요. 그때 제가 그레이스 본고를 몰고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졸릴 때마다 갓길에 세웠는데 한 7번째 졸 때는 졸리는 것조차 제가 인식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대관령 넘어가다가 그레이스 본고는 앞에 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차 앞에 뭐 이렇게 범퍼가 좀 앞으로 크게 엔진이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바로 그레이스 본거는 좀 짧은데, 그래서 대관령 3터널 입구에다가 제가 박아서 양쪽 다리가 다 으스러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절하고, 기절하니까 기절하니까 고통은 못 느끼는데, 그랬다가 또 깨거든요, 중간에. 예, 깨서 막 너무 아픈데 뭐 칼로 막 저를 찔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만 나오면 살 것 같은. 근데 보니까 이제 소방서에서 와 계신 거죠. 그분들한테 이제 저를 막 꺼내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 끼어가지고 그 쇠에 뭐 악셀에다 브레이크 그 사이에 제가 온몸이 다 끼어가지고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당겨가지고, 레카차가 이제 2대 와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당겨서 차를 펼쳐가지고 당신을 꺼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절망이었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또 기절했나 봐요. 기절했더니 이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서울 연세 서울 연희 그 병원이 없어졌거든요.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진통제를 하도 맞아가지고 진통제도 맞고 이제 수술할 때 전신마취 많이 하잖아요. 전신마취. 제가 전신마취 7번, 척추마취 6번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수술할 때도 척추마취 했어요. 척추마취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전신마취 7번, 척추마취 7번 했네요. 총 14번 수술한 건데 거의 20년 만에 수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왼쪽 뭐 사방 다 아프긴 하지만은 가장 아픈 데가 이제 왼쪽 무릎이었었고, 근데 왼쪽 무릎은 사실 제가 수술을 안 했거든요. 왼쪽 무릎의 심을 아래쪽으로 받기는 했지만 무릎이 제가 다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무릎 밑으로만 이제 다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릎 밑에 아킬레스건도 저는 양쪽에 다 거의 없어요. 아킬레스건이 거의 없는데 그 종아리 쪽에 아킬레스건이 조금 남은 거를 막 이렇게 얇게 그거를 잘라가지고 아주 얇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요. 그게 이제 서울 쪽인데 거기가 이제 심줄이나 혈관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거길로 갔는데 나름 이제 혈관도 연결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또 수술을 하다가 강릉이 아니라 원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합치면 지금까지 이제 어제 며칠 전까지 한 게 총 14번의 수술입니다. 그 왜 20년 만에 수술을 했냐면은 이제 무릎이 계속 아파가지고 이게
저도 그러니까 무딘 거죠. 그냥 원래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유 그렇게 아프면은 한 번쯤 좀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쇠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쇠 같은 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거를 좀 뾰족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걸 잘랐으면 좋겠다. 그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저거 때문에 아픈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녔거든요. 병원을 다녔는데 저게 뭐 때문에 저걸 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지 안 아프면은 뭐 엄청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은 그냥 지내라고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또 못한다고 하는 이 수술을 못한다. 이게 어, 사실 MRI까지 찍으라 해가지고 MRI도 찍고 그랬는데 예, 의사분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쭉 살아오다가 어떤 이제 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이큐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서울 정병원이라는 데를 소개시켜 줬어요. 서울 정병원. 거기가 이제 수술을 되게 잘하신다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셔서 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수술 날짜가 잡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수술을 이제 하러 가게 됐습니다. 열었을 거 아니에요. 열었더니만 뭐가 들어있느냐면 드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뭐 심을 박은 다음에 제가 양쪽 다리에 다 이런 외장형 보정기도 달고 있었고 막 이런 폐 같은 데도 호수관을 양쪽에 다 꽂고 있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술한 다음에 피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타로 치면 플라스틱 같은 ABS 뭐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박혀져 있는데 그거를 빼내지 못한 거죠. 본인들이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빼냈을 텐데 그 드레인 플라스틱이 그분들이 빼내지 못하고 저는 착각하기로는 이제 이게 그냥 여기 원래 있는 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가 보다라고 해서 거의 2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되게 무릎에 통증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냥 그 선생님이 바로 이거 열자 그래가지고 열었더니만 이제 드레인 그 플라스틱이 심줄 사이에 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대가리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 이물질이 이제 무릎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싹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어제 태어나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제 태어날 때도 이제 무릎에 고여 있는 피나 물 같은 거를 주사발로는 다 빼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기타 고치는 목사잖아요. 기타를 정말 수천 수만 대의 기타를 고쳤었고 지금은 이제 기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조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기타 팔아서 돈 버냐? 뭐 장사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아예 장사로 들어가죠. 저 장사로 들어왔습니다. 장사로 들어왔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한 수년 전에 아내가 저한테 50만 원만 벌어오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양쪽 다리가 장애인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교회도 너무 이제 열악한 교회고 그때는 뭐 교회도 없었고요. 성도님들도 안 계시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사례비는 없고요. 지금도 저런 목사 사례비가 없습니다. 지금도 목사 사례비 없고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내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죠. 사실 교회라고 하더라도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이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때 아내가 이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재정도 없었어요. 예. 교회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찌됐든 그때 아내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디자인 그러한 회사 다니면서 한 17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어왔는데 세금 떼면은 175만 원 이제 그 정도 가져왔었는데 당신이 50만 원 정도만 좀 벌어오면 50만 원 정도만 벌어오면 좀 우리 다섯 식구 제가 애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다섯 식구 좀 검소하게 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그때 제가 기타를 이제 좀 손을 잡게 됐고 그때 연희실용전문학교라고요. 악기 제작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연희실용전문학교 악기 제작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악기 제작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때 만난 선생님이 이제 문찬호 선생님, 문찬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일렉은 지금 이제 조금씩 더 시작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때 길모의 최종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두 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기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다른 선생님들 찾아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서 기타 제작 그리고 또 뭐 인토네이션, 버즈 페인팅, 튜닝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됐죠. 저도 기타 제작 수리를 배우는데 진짜 수천만 원 쓴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일단은 제가 배워야 되니까 기타 제작에 대해서 기타 수리하는 법에 대해서 기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나름 공부도 좀 밤새워 가면서 많이 했었고 선생님 찾아가면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지금의 기타 고치는 목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뭐 제가 돈을 더 얹어서 버는 것도 아니고 기타는 다 정가가 있잖아요. 그 스트리트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정가로 제가 판매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커스텀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타가 나올 때 팩토리 셋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기타 만드는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하루에 수백 수천 대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검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양상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 뭐 몇백만 원짜리도 다 완벽하게 셋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가 기타는 더 그렇고요. 뭐 너트 높이도 그렇고 이건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너트 높이 뭐 일본 쪽이 너무 낮다든지 일본 쪽의 쇠들이 낮다든지 그리고 플랫이 언밸런스하게 중간중간에 플랫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플랫 엣지 끄트머리 쪽에 이제 요즘에는 뭐 헤미스페리컬 플랫 엣지라고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라운딩 처리를 하지만은 이제 네크가 좋은 거를 쓰지 않았을 때는 또 프렛이 이렇게 끝쪽으로 다 튀어나와서 좀 되게 이렇게 슬라이딩 할 때 되게 손이 많이 불편하고 베이는 분들도 계시고 헤드머신이 이제 센터 라인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브릿지 피 그러니까 줄이 스트링이 센터 라인이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브릿지 핀이 박혀 있잖아요. 그 브릿지 핀이 줄이 걸려 나오는 그 슬롯된 부분이 그게 센터가 안 맞는 경우 자체가 그 자체가 안 맞았을 때 제가 또 다 그 센터 라인을 맞아서 작업해야 되고 사실 저가 기타일수록 손은 더 많이 가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100만 원 넘는 기타에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검수하고 플랫 레벨링 잡고 그리고 이제 인토네이션 검수하고 인토네이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문제가 큰 거를 받고 바디하고 네크가 연결되어 있는 이 허리 부분 힐이라고 하는데 이 조인트가 이제 도브테일 방식하고 볼트온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이렇게 조인트가 마감이 좀 잘 안 되든지 액션 형고가 틀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나름 최대한 다시 한번 완벽하게 검수하고 셋업하고 스펙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브릿지 핀을 제가 교체해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트링을 교체한다든지 픽업을 장착한다든지
그리고 플랫 레벨링 잡는 그런 드레싱을 한다든지, 그리고 너트 새들 가공을 통하여서 소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리고 픽업 밸런스가 있습니다. 픽업도 밸런스가 5, 6번 소리가 너무 큰 게 있고 1, 2번 소리가 너무 작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밸런스를 제가 좀 잡아 드릴 수가 있고, 픽업이 이제 자체가 좀 사운드가 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저희가 픽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나름 어떤 좀 경험과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들에 적용해서 픽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사운드 메이킹을 좀 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배운 기술로 이제 기타는 정가로 판매하되 제가 가진 기술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서빙 기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 생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타가 필요한 사람들, 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적으로 또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십시일반 조금씩 보탠다든지, 해외에 선교를 간다든지, 해외에 기타 수리 행복센터를 이제 콜트 기타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콜트에서 그때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많이 지원해 주십니다. 콜텍 문화재단에서 그 어려운 날에 기타 수리 기술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후원해 주시면, 저도 비행기 값은 뭐 제가 내고 밥값도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 후원해 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은 가서 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기타를 제가 또 후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 제가 픽업을 사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스트링을 최고급 줄로 이렇게 엘릭서 포스퍼브란즈 012 게이지를 사다 드리는, 밥도 사드려야 되고, 서빙 기타에 오시는 분들 감사해서 저에게 밥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밥을 다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데도 나누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재정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주중에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외부 사역도 하지만, 주중에 저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 시간도 사실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밤에 들어가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이해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뭐 교회에서 등록금을 이제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건 제가 용역 회사 나가가지고 그 막노동을 제가 했었죠. 철거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 반에 있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때 철거반에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건강해가지고 양쪽 다리 다치도 않고, 제가 뭐 태권도, 합기도, 검도, 뭐 특공무술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좋아가지고 오한마 가지고 이제 철거하는데, 막 운동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막 18만 원 이렇게 벌었거든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뭔 얘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지금 기타 고치는 목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한 사역들, 섬김과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는 저의 모습도 좀 남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폭이 더 넓어진 것도 있죠.
어떤 탁상 공론이나 탁상 설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저희 서빙 기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돈 문제도 있는 분들 많이 오시고, 또 뭐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들, 뭐 자녀의 장애가 있다든지, 또 자식의 문제가 있다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저도 어울려서, 저도 똑같이 뭐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삶을 나누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타 고치는 목사가 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계속 기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제작하고, 저는 그리고 기타의, 우리나라의 기타 제작 발전 수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타 제작과 수리 어떤 그 문화를 위해서 저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타 제작 수리협회라는 거를 만들었고, 한국의 기타 빌리지를 만드는 거가 이제 저의 꿈입니다. 한국의 기타 빌리지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전달해주고 공유하고 쉴 수 있는 그 기타 빌리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저도 외국에 이제 기타 제작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일본에 뭐 ESP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있고, 또 뭐 갤럽 스쿨도 있고, 그런 데를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공부를 통하여서 더 정확한 하이 퀄리티의 지식으로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제가 가진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신 그 배운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고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타 고치는 목사는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저도 똑같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왜 이 기타 리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비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왜 기타 왜 목사가 돈 버냐?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그럼 뭐 계속 뭐 어디 구걸만 합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일할 수 있으면, 아직 양쪽 다리는 제가 장애이지만 양손은 살아있으니까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죠. 그래서 기타 제작을 배웠고 수리를 배웠고, 제가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낸 기타 고치는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저런 환경에서 하는 목사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저는 뭐 이런 주어진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돈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열악한 상황이 없고 성도님들도 없으니까 재정도 없고, 그러면 뭐, 뭐, 뭐 어떤 분들은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도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타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배웠고.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100대 넘게 수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리를 100대 넘게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 먹고 점심 못 먹고 밤 10시에 들어가서 밥 먹은 적도 많고, 심지어 새벽 1시, 2시까지 수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으로 지금 이제 기타 고치는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저의 본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타 제작과 수리 기술을 통하여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고요. 어쨌든 자, 기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기타는 ESGA4가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ESGA4는 되게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40만 원 후반대인데요. 스펙이 좋아요. 헤드머신 좋고요. 네크 좋고, 상판 좋고, 후판 좋고. 이 목재가 되게 중요해요. 목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콜트 기타를 설명할 때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콜트예요. 이거는 제가 가서 알아요. 가서 직접 봐가지고 이제 그때 콜트 그 회장님이 박용호 회장님이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콜트 공장을 팩토리 투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생님하고 그리고 세시봉 김세한 그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남궁옥 분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포크 가수 남궁옥 분 누님하고 그리고 또 기타리스트의 제아의 고수라고 하시는 김광석 기타리스트 선생님 세션 그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각계 우리나라의 기타 업계 그 기타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굵직굵직하신 분들하고 갔었죠. 그때 이제 저도 뭐 사실 예, 부족한 사람인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목재가 진짜 거기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타 제작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기타 목재 구하기 어려워요. 그냥 등급 없는 목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등급 없는 목재, 등급 없는 그러니까 잘 건조된 기타는 잘 건조가 돼야 되거든요.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를 만들면 네크 휘고 상판 휘고 후판 휘고 별의별 문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타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 목재를 사서 뭐 5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50년까지 이제 건조시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목재 값이 올라가는데 콜트의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직원들에게. 돈 벌면 은행에 쌓아놓지 말고 목재 많이 쌓아놓으라. 그래가지고 목재를 많이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엄청 목재가 로즈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브라질리언 로즈도 있더라고요. 뭐, 뭐 메이플, 로즈도, 마호가니, 코아, 뭐 블랙우드 엄청나는 목재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네크재, 그리고 또 뭐 바디재, 측판재 다, 브릿지, 에보니 뭐 이런 거 엄청난 목재가 흑단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목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퀄리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건조를 많이 시킬 수 있잖아요. 일단은 목재를 바로바로 써야 되지만 이미 많이 쌓여 있으니까 많이 쌓여 있는 그 목재를 잘 건조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재가 100개 있는 사람하고 목재가 하나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가격을 좀 더 좋게 해서 망하겠어요. 목재가 100개 있는 사람은 기타 한 대 만드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인다 하면은 이 사람은 목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싸게 좀 더 소비자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재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 정도로 목재가 콜트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콜트 기타를 소개할 때마다 신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마감에 이 정도 사운드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기타를 여러분 제작해 보시면 정말 힘들고 목재 구하기도 어렵고 제작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피니시 마감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낼 때마다 이제 좋은 퀄리티가 나오니까 제가 아주 좀 편안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게 40만 원 후반대라는 거죠. 제가 스펙을 어느 정도 해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처음에 ESGA4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요걸 냉 넓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43mm 그리고 44mm도 있습니다. 그리고 44.5mm도 있습니다. 그리고 45m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쿠스틱 한에서만 통기타 한에서만 예를 들어 뭐 클래식 기타는 52mm, 48mm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퓨전 스타일로 더 좁게도 나오는데 클래식은 번외로 하고 어쿠스틱에서만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 우리가 넥 넓이를 많이 따집니다. 손가락이 긴 사람, 굵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양성이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가 43mm, 44.5mm, 44mm도 있고
그리고 45mm도 있습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이유가 있고 좁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좁아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이나 뭐 좀 얇은 사람들에게 편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손가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제 이게 지판의 줄 간격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스트링 스페이스 그 줄 간격이 스트링 간의 그 스페이스가 좀 넓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핑거 스타일 하는 분들이나 줄의 간섭을 원치 않는 분들은 또 그렇게 넓은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넓은 건 또 잡기가 불편하지만 줄에 간섭이 없어서 또 나름대로 연주를 더 할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한 이게 ESGA4가 다 나갔습니다. 저희 기타샵에 있는 거 ESGA4는 이미 다 나갔고요. 또 이제 뭐 그 이후에도 추가 주문을 해서 이제 다 나가는데, 또 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매입은 하죠.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뭐냐면 이게 43mm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43mm. 43mm가 ESGA4K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거 K, K라는 걸 써서 43mm로 또 새롭게 나왔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헤드머신이 오픈형 기어입니다. 이게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형 기어이고요. 이런 오픈형 기어의 장점은 뭐냐면, 이건 거의 평생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기어비가 18대 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대 1 기어비. 엄청나죠. 기어비가 14대 1도 14대 1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기어비가 14대 1도 있고 16대 1도 있고 그런데, 사실 16대 1서부터는 좀 괜찮아요. 14대 1은 약간 좀 튜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4대 1, 16대 1, 18대 1, 물론 21대 1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8대 1이에요. 그리고 이 튜닝 패그라고 하는데, 이 튜닝 패그도 지금 되게 고급스럽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약간 알루미늄처럼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처럼. 되게 고급스러운 튜닝 패그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면, 이런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면은 이걸 팩으로 우리가 억지로 돌리다 보면 이런 톱니바퀴가 막 깨져요. 그런데 저런 커버가 씌워져 있으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수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기름칠을 하면 돼요. 아무 기름이나 바르면 됩니다. 구리스 같은 거 발라도 되고, 기름칠을 하면 여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어서 거의 평생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새 거니까 이제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 있고요. 예. 네. 헤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예. 컬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크하고 여기를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하고 네크는 이제 스카프 조인트라고 해서, 기타를 제작하는 방식에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나의 네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스카프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네크하고 여기 헤드를 부착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고가 기타에서도 스카프 조인트를 다 하니까. 근데 요 기타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스카프 조인트를 한 거죠. 이 스카프 조인트를 이제 뭐 어설프게 하면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걸 우리가 스카프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해요. 고가 기타에도 많이 제가 봤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타는 이제 스카프 조인트로 네크하고 헤드를 연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각도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또 목재를 또 알차게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꼼꼼하게, 그걸 이제 스카프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 서로 닿는 부분이 정말 정교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샌딩하고 버핑하고 아주 평평하게 해서 완전히 일자된 것끼리 딱 붙으면은 완벽한 스카프 조인트가 되는 거죠.
이 스카프 조인트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 저가는 빼놓고. 네, 그런 데서는 이제 좀 보증된 스카프 조인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걸 너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트가 43mm입니다. 43mm. 네, 43mm 너트를 사용했고 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 있잖아요. 소뼈라고도 하는데 버팔로 같은 거, 버팔로의 이제 그 뼈가 있잖아요. 그 뼈를 이제 요런 본을 사용하는 거죠. 본인이 영어로 이제 뼈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사실 기타를 접하기 전에 제작할 때도 사실 기타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워낙 몰랐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소개하는 거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좀 패스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본노트를 사용했고 아까 강조한 대로 여기가 43mm라는 거 43mm 본노트를 사용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세팅을 저희가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사이를 저희가 다 커팅을 해가지고 소리의 선명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커팅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커팅을 하는 거는 소리의 선명함. 제 얘기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타를 전문적으로 치시는 기타리스트 분들, 현업에서 일하시는 기타리스트 분들이 이제 이걸 증명해 주신 거죠. 소리가 진짜 선명해진다. 소리가 선명해져서 각현이 1번서부터 6번까지 소리가 다 각현이 생동감이 있다.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소리가 선명해진다. 소리가 선명해진다는 건 해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확실히 그 확장된 서스테인이 있습니다. 더 이렇게 서스테인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 브릿지 셋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커팅되어 있는데 통기타는 셋들도 다 하나로 되어 있고 너트도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세하게 5번을 쳤지만 5번의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4번, 3번, 2번, 1번, 6번 소리도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동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커팅이에요. 그래서 5번을 쳤을 때 5번의 소리만 4번을 쳤을 때 4번의 소리만 3번을 쳤을 때 3번의 소리만 이렇게 각현이 살아있게 제가 6개를 다 쳐볼게요. 최대한 각현이 살아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커스텀 세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막 툭 쳐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기 전에 나이프로 이렇게 커팅한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하고 마스킹 테이프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 템플릿을 답니다. 템플릿 위에다가 이제 저기 뭐죠? 고정하는 거 크램프를 걸어요. 크램프를 건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이제 탈거해요. 탈거해서 샌딩하고 버핑하고 커팅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깔끔하게 안착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거는 사담이긴 하지만 이제 이걸 보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가 기타는 막 하셔도 돼요. 근데 고가 기타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너트 커팅, 새들 커팅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핑거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핑거보드 혹은 이런 이제 프렛이 있으니까 프렛보드라고도 얘기하고 지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핑거보드가 여러분 로즈우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기름진 소리, 아주 직진성이 좋은 목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로즈우드 장미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고급 목재이죠.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어렵고요. 네, 네크는 우리가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네크는 마호가니 아주 좋은 목재를 사용했고요. 스트랩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힐탑도 이렇게 아이보리 힐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거는 막 또 이렇게 센터 라인이 안 맞아요. 바디하고 네크 조인트 한 게. 근데 그런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센터 라인이 되게 좋다는 거, 완벽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하고 네크를 연결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볼트온 방식하고 도브테일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제작을 배울 때는 처음에 도브테일 방식을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장돼서 볼트온 방식으로 하는데, 볼트온 방식으로 많이 하는 데도 있죠. 뭐 근데 테일러 같은 데서 또 볼트온 방식에다가 뭐 엔티넥 조인트 방식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도브테일 방식이죠. 음각과 양각을 끼워 맞춰서 접합시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 한 건데, 이거는 도브테일 방식 넥 조인트가 적용된 겁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바디하고 네크를 연결하는 이 허리 부분, 이 허리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허리 부분이 조인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이 아플 수도 있고 버징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제작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기 허리 부분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재가 좋아야 돼요. 잘 건조된 나무를 해야 쉼이 없이, 변형이 없이. 그래서 이제 좋은 잘 건조된 목재 나무로 만든 게 기타가 비싼 거고. 어쨌든 여기 부분이 셋업하거나 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이다. 여기가 앵글 각도가 안 맞아서 이건 제 실화인데요.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1,000만 원 넘는 기타였는데 어느 여성분이 760만 원에 사서 가져왔어요. 셋업을 해달라 했는데 얘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힐이라고 하는데 힐 부분이 덜 샌딩 처리가 된 거예요. 힐 부분이 더 깎고 샌딩 처리를 해서 딱 90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한 11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이 엄청 떠 있는 거죠. 줄이 엄청 떠 있을 때 방법은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 새들을 깎고 심지어 이 브리지까지 깎는데 새들 브리지까지 깎아서 줄을 낮춰보지만 앵글 각도가 그렇게 완전히 나간 거는 사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 이 넥을 다시 리셋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넥 리셋하는 게 공인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걸 열을 가해서 또 그 분무열을 가해서 이걸 이제 분리해야 되고 분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제 각도 맞춰서 접합시켜야 되니까 그런 넥 리셋이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너무 아프거나 줄이 너무 떠서, 두 번째 줄이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버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거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우리가 제작할 때 이제 여기 엔드블럭이나 그런 것도 다 좋은 거를 써야 돼. 엔드블럭이 안 좋은 거 쓰면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엔드블럭의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거기 우리가 목재는 다 이렇게 수분이 올라오잖아요. 수분이 올라오는 목재 쪽에다가 본드 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제작할 때 다 배우시는 건데, 어쨌든 거기가 잘 건조가 되고 이 상판이 잘 좋은 건조된 나무를 써야 여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물론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로 인해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또 그런 경우도 있다. 좋은 목재, 잘 건조되지 않은 목재로 얘가 이제 헝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 기타는 이게 비싼 기타는 아니에요. 솔직히 40만 원 후반대면 49만 8천 원인가 49만 9천 원인가 그런데요. 이런데도 좋은 목재를 쓴다는 거예요. 더 이어서 설명을 들어가면 왜 더 좋은 목재를 썼냐면 이 상판이 시트카스 플러스인데요. 시트카스 플러스인데 우리가 타나목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목재로 우리가 타나목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열을 가해서 아니면 50년 정도의 말린 효과, 50년 정도의 말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타나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타나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무산소 가운데
이 열을 가해서 여기 수분 함수율을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여기를 이제 부르는 호칭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토리파이드 상판이다. 뭐 썰모 큐어드 방식의 상판을 사용했다. 그리고 뭐 에이지드 된 그런 목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로스티드 상판이라고 표현하죠. 표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열 처리를 통하여서 타나목 상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보면 이제 이게 에이지드 2 빈티지 탑, 예. 이제 에이지드, 오랜 시간에 걸린 느낌의 상판을 사용했다는 건데 H2 빈티지 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또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로스티드 상판, 뭐 스티커스 플러스인데 그런 토리파이드 상판을 사용했다는 거, 타나모. 여러 가지 기타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들 이제 다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숙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디 쉐입은 GA 바디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GA 바디예요. 제가 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D 바디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D 바디. 오른쪽에 있는 게 D 바디. 이게 가장 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OM 바디입니다. 이게 OM 바디. 오른쪽에 있는 게 OM 바디. 오른쪽에 있는 게 OM 바디. 가장 작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이 바로 이 GA 바디입니다.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는, 베네치안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는 GA 바디입니다. 그 외에 뭐 점보 바디, 팔러 바디, 바디 쉐입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점보 바디도 있고, 팔러 바디도 있고, 뭐 그랜드 콘서트 바디도 있고, 여러 가지 쉐입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번외로 놔두고 가장 큰 거는 D 바디, 중간이 GA 바디, 가장 작은 게 OM 바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A 바디를 가장 많이 쓰고요. 이게 GA 바디 쉐입이고, 그리고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14플랫 이후에도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14플랫 연주하기 위해서는 컷어웨이도 되지만 이 넥 상태가 좋아야지 여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컷어웨이가 이제 이렇게 샤프하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런 걸 플로렌틴 컷어웨이라고 하고, 요거는 베네치안 컷어웨이라고 합니다. 밴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힐 부분도 되게 잘 접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하게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의 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이게 나무의 결인데 되게 좋은 나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타를 만들 때 이거 북매치 시킨다 그랬거든요. 모든 기타는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목재, 직사각형의 목재를 이제 북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기타는 다 이렇게 북매치를 시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북매치가 된 거고요. 북매치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가운데는 다 이렇게 붙은 표시가 거의 납니다. 모든 기타가 다 북매치를 시켜요. 이걸 하나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하나로 다 만드는 건 줄 알았죠. 기타를 모를 때는. 모든 기타는 다 북매치를. 그래서 여기 가운데로 완벽하게 샌딩하고 직진을 만들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딱 붙여 맞힌 다음에 이제 와이드 벨트 샌더라고 있습니다. 그 와이드 벨트 샌더에 이제 이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지금의 기타가 나오게 된 거죠. 얼핏 봤을 때는 뭐 한 2.7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판 두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스 플러스를 사용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리파이드 스티커스 플러스를 사용했다는 거, 50년 정도의 말린 효과 그 목재를 사용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40만 원 후반대에다가 이런 목재를 쓴다는 게. 근데 그런 목재를 썼다는 거,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들도 다 커팅해 납니다. 위에 두 군데만 보이지만 아래쪽에 세 군데 커팅해서 소리를 더 선명하게 서스테인을 만들어 드리고,
해상도를 좋게 만듭니다. 좋은 고급 브릿지핀 저희가 이건 따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고급 브릿지핀을 줄은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 012 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릭서 012 게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인딩 우리가 아이보리 색상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고 헤링본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링본 우리가 이제 퍼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퍼플링은 이제 이 헤링본 디자인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축구판이 마호가니입니다. 이쁘죠? 네, 마호가니 축구판을 썼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운데 우리가 북매치를 시키고 정확하게 여기를 우리가 백스트립이라고 하는데 백스트립이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게 안쪽에 이제 엔드블럭이라고 있는데 그 엔드블럭 쪽에 여기도 이제 북매치 마지막으로 접합시킨 거죠. 우리가 멜빵 거는데 그리고 건전지 교체하는 데는 이쪽에 있습니다. 걸면은 건전지 여기 있고요. 째꼬는 데는 여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엔드탑을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 바디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인데 포인트는 43mm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스펙의 헤드머신과 좋은 목재를 썼다는 거는 제가 직접 다녀와서 알기 때문에 좋은 목재를 썼다는 거는 제가 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좋습니다.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픽업이 달려져 있습니다. 픽업이 PC맨 그 프리시스 VT라는 픽업이 달려져 있습니다. PC맨 프리시스 VT라는 픽업이 달려져 있습니다. PC맨 보이시죠?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왜 좋게 보셔야 되냐면 픽업을 제가 정말 많이 장착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픽업 장착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PC맨 소니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R백스 앤섬 플러스 그 다음에 파워텍 그 다음에 뭐 PC맨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 그리고 블렌드 픽업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릴리원 최근에 이제 제가 되게 몇 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되게 아주 너무 좋은 릴리원 픽업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장착해 보는데 이거는 정품이라는 거 정품 이게 사실은 비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아는데 이거는 정품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인토네이션. 네. 제가 이제 저희 서브 기타에서 나가는 거 인토네이션 검수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뭐냐 하면 인토네이션은 이제 정확한 음정이거든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토네이션 음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타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음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나진 않잖아요. 뭐 변칙 튜닝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번외로 놔두고 정 튜닝을 했을 때 미라를 수시미가 가장 정확해야 좋은 기타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고요. 한 300만 원대의 기타였는데요. 인토네이션 완전히 나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토네이션은 항상 저는 이제 검수에서 나가는데 각현의 정확한 음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648mm거든요. 648mm면은 25.5인치가 돼요. 25.5인치가 되는데 여기 지판 곡률 말씀드릴게요. 지판 곡률이 얘가 400mm입니다. 인치로 얘기하면 15.75가 되겠네요. 15.75인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판에도 곡률이 있다는 거, 곡률. 이렇게 곡률. 그리고 상판에도 다 곡률이 있습니다. 이 곡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곡률을 배불뛰기라고 얘기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계시는데 일부러 곡률을 주는 겁니다. 이 곡률을 주는 이유는 소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구성도 있습니다. 기타가 완전히 일자면은요, 평평한 일자면 내구성이 약해요. 자동차도 여러분 보시면 이 곡률을 주잖아요. 그 곡률을 주는 게 내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률을 여기는 이제 보통 뭐 26, 27, 8 뭐 이렇게 R값을 주는데 이 인치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15.75 인치가 되는 거예요. 곡률 400mm라는데 이 400mm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하고 400mm 자로 이렇게 딱 내려와요. 그러니까 400mm라고 하면 40cm죠. 40cm 자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리는 거예요.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400mm 40cm 자를 쭉 돌리면 이 테두리에 라운딩이 나오잖아. 이 테두리에 그 곡률이 나오잖아. 그 곡률이 이제 이 지판의 곡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곡률이 400mm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여기 꼭지점에서 400mm 40cm 줄이 나와서 그걸 이렇게 쭉 돌렸을 때 이 테두리의 곡률이 바로 이 지판 곡률이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인치로 얘기하면 15.75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15.75인치는 이제 정확한 거고 보통은 16인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6인치라고 보시면 돼요. 16R. 그래서 마틴은 16R을 많이 쓰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깁스는 15 정도 쓰는 거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16R 레디우스를 사용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스케일은 처음에 만드신 분이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의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데 기타가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스케일이 좀 어느 정도 정확한데 12플랫 이후에 음정이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플랫 이후에도 음정을 잡아주는 게 10플랫 이후에 음정을 확인하고 잡아주는 게 이제 인토네이션 작업이죠. 처음에 제가 인토네이션을 배운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 따로 찾아뵈서 인토네이션 혹은 뭐 버즈 페인팅 튜닝을 배운 거죠. 그때 제가 배웠을 때 스케일이 25.5인치 바로 이 스케일이었습니다. 그 25.5인치 이제 스케일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 그 파이를 17.81주로 나누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1.4312가 나오게 돼요. 1.4312를 곱하기를 이제 1.4312를 1.4%로 곱하게 되면 1.4%로 곱하게 되면 0.02인치가 나오게 돼요. 그 0.02인치가 바로 되게 중요한 important 넘버예요. 그 0.02인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0.02인치를 너트를 넓혀주든지 아니면 이 지판을 0.02인치를 커팅해 주는 게 여기 이 너트 쪽에 인토네이션 잡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너트의 제 영상은 이제 기타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타 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너트 쪽에 그 인토네이션 작업하기 위해서 버즈 페인트 본을 따로 사는데요. 그 하나가 저도 사서 저기 있는데 14만 원, 막 15만 원 이래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거는 이제 세팅하는 저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또 요청하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지판을 0.02인치 커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소비자들이 또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기탄데 이제 여기 이 핑거보드 지판을 0.0인치 아주 미세한 거지만 그걸 커팅하는 거가 솔직히 요즘에는 좀 많이들 이제 인토네이션을 잡아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인토네이션 잡았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개런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인토네이션을 저희가 검수를 하고 그래서 이쪽에 인토네이션은 이제 0.0인치를 세팅해서 여기 첫 번째 플랫의 디스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플랫의 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쭉 붙여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두 번째 플랫의 그 크라운 꼭지점서부터 여기 세드까지의 길을 재서 그걸 또 파이라고 하고 17.817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플랫 거리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위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슬로 커팅기로 슬로 커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 프렛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48mm가 이 앞부분은 정확한데 14플랫 이후, 12플랫 이후의 음정이 좀 불정확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2플랫서부터 20플랫까지 여기 음정을 좀 더 확인해 주는 게 또 인토네이션 작업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세들 쪽에서. 일반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은 잘 이제 그게 쉽지는 않고요. 이런 피터슨 튜너를 통하여서 이 튜너가 100배 정도,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정도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100배 정도 더 비쌉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리가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음정이잖아요. 근데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반음으로 나누게 되면 12개의 반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12개의 반음을 총 우리가 120c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음이 100cm가 되는 거예요. 반음이 100cm가 되는 건데 우리가 튜닝할 때 가운데에 이렇게 초록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20cm라고 합니다. 20cm. 근데 그 20cm인데 이건 몇 cm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0.1cm 이상까지 측정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짜 고급 튜닝이죠. 정확한 음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튜닝이에요. 특히 이제 나일론 기타 줄 같은 경우 튜닝할 때 너무 심하니까 어려운데 이런 이제 피터슨 혹은 제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립형 피터슨 튜너가 있습니다. 요거의 0.01인치. 이게 0.0 인치, 0.01인치? 아, 0.01cm. 네. 그렇게까지 측정 가능한 엄청난 놈이랍니다. 이렇게 음정을 정확하게 해야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줄에 걸리는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데, 이건 여기 뒤에 설명할 때도 보여드릴게요. 딱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딱 음정이 멈추는 따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늘 경험하는 거지만 헤드머신이 좋으면은 며칠 전에 튜닝해놔도 이렇게 음정의 변화가 그 셋업을 제가 하면 사실 소비자분들은 막 바로바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셋업을 제가 한 다음에 2, 3일 뒤에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정화가 되잖아요. 2, 3일 뒤에는 기타가 좀 안정화가 되거든요. 셋업한 다음에 기타가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장력도 기타의 줄의 장력이 80kg 정도 된다는데 기타 줄의 장력도 있고 셋업하면서 이제 그 피에조를 누르는 새들바 그런 게 다 안착이 돼서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줄이 늘어날 만큼 늘어나서 딱 안정화돼. 소비자들은 막 바로 받고 싶어 하니까 커스텀 세팅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정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2대 반 정도 커스텀 세팅을 정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안정화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빨리 받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2, 3일 뒤에 받는 게 제일 안정화된 형태가 됩니다. 왜 세팅이 정말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온습도의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특히 겨울하고 여름, 그러니까 습도가 강한 여름하고 습도가 되게 없는 겨울이 있죠.
그래서 습도가 강할 때는 막 100%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건조할 때는 막 0% 아래로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습도를 저희 여기 상태는 거의 50%를 딱 맞춰 놓거든요. 저희 샵은. 그래서 최상의 상태로 이제 최상의 상태로 기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세팅하고 최상의 상태의 습도 상태에서 안정화된 다음에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습도가 딱 50%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같이 여름에 습하면 되게 습하고, 또 겨울철에는 엄청 건조하고. 근데 기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기타는 그냥 사람 있는 환경에 있으면 기타는 안전합니다. 사람이 되게 습하면 우리가 뭐좀 가습 제습, 우리가 너무 습하면은 제습기 같은 걸 틀잖아요, 그죠? 가습기, 제습. 습도를 빨아들이는 제습기를 틀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니까 가습기 같은 거 틀기도 하고, 수건 같은 거 물 적셔가지고 널어놓기도 하고, 빨래 같은 거 널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란다 같은 데 넣어놓는 거. 첫 번째, 베란다에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한여름이 됐든 한겨울이 됐든 여러분 자동차 안에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동차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이 자동차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 뭐 따뜻한 환경, 좀 시원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자동차에 놔둔다든지, 그리고 특히 교회는 주중에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주중에 그냥 앞쪽에 이렇게 에, 악기팀이 있는데 이게 방치가 돼요. 기타는 웬만하면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지금 제가 안정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팅을 해 놨는데 2, 3일 뒤에 지나는데 음정이 확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되게 괜찮은 헤드머신을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줄은 그 전에 진작에 걸어놨고요. 그럼 이제 여기 개방현이었을 때 미라레솔 심의를 딱 맞췄어요. 그러면 12플랫 딱 반이 되는 648mm의 반이 324잖아요. 324mm에서 또 똑같이 미라레솔 심의가 나는지 확인해 주는 게 인토네이션 확인이에요. 좋습니다. 안 좋은 거는 막 돌아가요. 딱 멈추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토네이션이 가장 불안한 게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은 줄의 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5번이 많이 그렇고 5번보다 더한 게 사실은 우리가 2번이에요. 2번에 보면 여기 여러분 비범프라고요. 여기 줄에 걸리는 요 하얀 본이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뒤로 이렇게 물러져 있어요. 뒤로 이게 물러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줄 교체할 때 새들도 보면 이렇게 살짝 6번 쪽이 3mm 정도 뒤로 물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줄을 교체한 다음에 이 새들 꼴 때 이걸 위아래로 바꿔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범프라고 해서 이건 비범프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해서 비범프가 2번으로 가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타 줄 교체한 다음에 이 새들 잘 꽂으시는 의미에서 좀 도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좋으면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떤가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피니시 마감, 기타의 피니시 마감이 있는데, 잠시만요. 기타로 우리가 이제 피니시 마감을 할 거 아니에요. 도장칠을 한단 말이에요. 도색을 하는데 뭐 이제 유광으로 하냐, 무광으로 하냐, 반무광으로 하냐, 뭐 그런 종류가 있는데 쉘락칠도 있고 락카 피니시도 있고. 근데 요거는 세미글로스로 만들었습니다. 세미글로스. 그러니까 반무광이라는 거죠. 반무광. 살짝 무광이 있으면서 살짝 유광이 있으면서 완전히 유광이 아니라
세미 글로스라고 하는 칠로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픽업, PC맨 프리시스 VT 픽업이 달려 있으니까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죠. 좋죠. 제가 왜 좋냐고 그랬냐면 픽업 밸런스 때문에. 어떤 거는 5, 6번, 아니, 어떤 거는 5, 6번 소리가 너무 크고요. 어떤 거는 또 1, 2번 소리가 너무 큰다든지. 그 반대로 5, 6번 소리가 너무 작아. 1, 2번 소리가 너무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리 진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픽업도 많이 달고. 근데 픽업 밸런스가 안 맞는 저희 이제 7080 가수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세션 하는 분들이 1, 2번 소리가 너무 작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분들이 이제 1, 2번 소리를 좀 증폭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르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1, 2번 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고 5, 6번 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6번하고 5번하고 1번하고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다 똑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새들의 밑바닥이 이걸 우리가 새들이라고 하는데 새들의 밑바닥이 골라야 돼. 그리고 새들의 밑바닥이 고르고 그 밑에 피해조가 있고 그 피해조를 받치고 있는 그 브릿지 홈, 새들 홈이 거기가 또 이렇게 정말 플랫하게 해야 돼. 그런 기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밑바닥도 플랫하게 아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외에 피해조가 있고 피해조를 받쳐주는 새들 밑바닥도 저희가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사운드가 좋네요. 고르게 나면 네, 저희 서빙기타에서 나가는 거는 다 제가 수리를 직접 다 하니까요. 평생 AS 보장해 드리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아가고요. 손 아프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낮춰드립니다. 12플랫에서 2.5, 1번 줄에서 이제 2.0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처음 기타를 접하시는 분들도 손 아프지 않게 저희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전국으로 택배가 다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되게 43mm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한 그립감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ESGA. ES는 이제 에센스라고 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에센스 GA 4. GA는 GA 바디. 그리고 K가 들어가 있죠. K는 이제 코리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